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형제가 연루된 살인사건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1629년 인조 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극성, 이극명이라는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그 두 형제가 살인을 이제 함께 저지릅니다. 이제 공범 관계죠. 그런데 이제 형인 이극성은 이제 체포되었는데, 아우였던 이극명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극명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그 형제의 아버지를 가둬요. 그 약간 이제 아버지가 인질이 되었던 거죠. 아버지까지 가뒀는데 네가 안 오겠냐, 이제 이런 효심에 어쨌든 호소했다 할까요? 그러면서 일단 형을 먼저 조사를 하는데, 형 이극성은 자신이 주먹으로 때렸던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자기는 때리기만 했다. 살인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발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인조는 아비는 일단 풀어주라. 뭐 형도 이제 잡혀 있으니, 그리고 이극명을 빨리 체포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극명이 자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극명은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뭐 형제가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는데 형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아우는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범과 종범이 아주 간단하게 가려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한 형조에서 보고를 올리는데, 그 형의 공초, 형 이극성의 공초를 살펴보니 앞뒤가 좀 다르다. 그리고 문제는 증인들의 말과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극명도 나중에 진술을 바꿔요. 처음에 이극명은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었는데, 사실은 형이 죽였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사실을 형조에서 보고를 하면서 형인 이극성이 주범이니 이극성을 형률대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인조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가 서로 미루고 다퉜다라기보다는 형은 아우에게 미루고, 아우는 처음에 뒤집어 썼다가 나중에 이제 번복하고, 뭐 이런 형제 간에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됐는데요. 인조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지시를 내려요. 사실 살인죄를 뒤집어 쓰면, 살인죄 혐의를 받으면, 뭐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이제 상명이라는 게 있었죠. 목숨으로 보상하도록 그런 돼 있었죠. 그럼 이제 죽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누구나 싫어하는 건데, 동생 이극명은 이제 형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했으니 이거는 군자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처럼 이제 경박한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상하다, 기특하다 그거죠. 그래서 형은 이제 용서하고 아우에게는 실직을 제수해라. 실직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벼슬 중에 실직, 허직이 있습니다. 실직은 이제 실제로 일하는 직무가 있는 거고, 허직은 이제 명예직인 거죠. 실제 직무가 있는 일을 해서 그 선행을 표창하라. 인조는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우가 형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자료에는 이제 인조실록에는 이제 그렇게 그 당시 실록에는 이제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때 아마 이 인조의 지시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년 뒤에 사헌부에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사헌부에서 간증을 해서 이극성이 살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원고도 공초를 했고, 이제 아마 저쪽 시친이겠죠. 저쪽 살해당한 사람의 이제 친척들이 이제 이미 공초를 했고, 아우인 이극명도 형이 죽였다라고 이미 공초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극성이 죄인임은 이제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극성이 자수하고 처음에 자기가 뒤집어 썼다고 해서 형까지 용서하는 것은, 게다가 또 이극명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결국 이제 형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또 실토했거든요. 그게 형까지 만약에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살인자를 죽이는 이유가 피해자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거두는 것인데, 그런 이제 상명의 원칙, 목숨으로 보상하는 그런 원칙을 폐지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이극성을 법대로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사헌부에서 그 2년 뒤에 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2년 뒤에 간쟁을 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뭐 묻혀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는, 원래 사헌부나 사관원은 자기들의 그 지시가 안 받아들여지면 계속 간쟁을 합니다.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요. 근데 아마 2년 뒤에 이게 나타난 거 보면 그동안은 이제 계속 간쟁해도 안 받아들이다가 이때 아마 이제 새로 이제 조치가 나오니까 아마 2년 뒤에 실록에 실린 것 같아요. 어쨌든 2년 뒤에도 이제 인조는 일단 이극성을 용서해서 세상을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결론이 났으니까 아마 2년 뒤에 실록에 다시 실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조의 입장은 형제 사이에 이렇게 아우가 형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려고 이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지금 같은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한참 뒤죠. 그 백수십 년이 지난 이제 정조 순조 때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 사건을 이제 논평을 합니다. 근래 풍속은 가식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갖고 형제가 같이 구타하고는 서로 죽겠다고 다투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뭐 우리 농심인가요? 농심 이제 라면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듯이 예전에 이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서로 그 형제애를 발휘해서 공동살인을 하고서 서로 죽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게 진심으로 아우나 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마다 형제에게 둘 다 죄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의 이제 논평이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옥무양범이라는 논리가 이제 정조 때 이후에 새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범은 한 명이다. 하나의 옥사에 두 범인은 없다. 주범은 이제 한 명이다 해서 주범은 한 명만 처벌하는 그런 원칙이 이제 정조 때 확립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형의 살인이 명백하죠. 아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뒤집어 썼다가 이제 결국 형이라고 실토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은 근데 아우에게 미뤘어요. 그리고 아우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가 다시 형이라고 바른대로 이제 진술했으니까, 그래 아우는 좀 착하려다가 말았던 거고, 형은 못된 거 아닙니까? 아우에게 미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데, 물론 이제 둘 다 서로 뒤집어 쓰기 위해서 자백했다면, 둘 다 자기라고 자백했다면 그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형은 미루고 동생도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았으니까 사실 미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게다가 인조 때 이런 판결이 한번 내리니까 아까 그 다산 정약용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계속 꾀를 써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일로 형제가 풀려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자청하는, 어차피 안 죽을 거 알고, 왜냐면 인조 때 한번 이렇게 됐던 게 이제 또 법이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랬던 이제 꼼수까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형제 사이에 이런 공동 정범 형태의 그런 이제 죄를 저지르고 둘 다 용서받은 그런 아주 희귀한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